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을 책임져주는 남자죠.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 본부장. 안녕하세요. 와, 나 이거 내가 지금 좀 전에 해놓은 말이 있었어요. 오늘 이거 올라야 되는데.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또 잘 들리더라고요. 잘 들려요. 근데 제가 한마디 좀 해드려 보면 네. 어차피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 이런 조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조정 없는 상승이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작년 11월, 12월 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빠졌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쉬어가면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수년에 걸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굴곡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대신에 이제 그 굴곡을 버틸 수 있는 현명한 혹은 지혜로운 매매의 타이밍과 명분들을 좀 찾아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새해 들어오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는 건 즉 다른 나라들이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걸쳐서 나올 조정을 오늘 우리나라는 한 번에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 갑작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일이 있을까요? 그거는 없을 거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없을 거고 단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어제 조금은 오버했지 않습니까? 다들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네. 예. 저 현대차가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뭐 현대차와 기아가 그렇게 이제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15%두 자릿수 상승 나오고 지금 2% 3% 조정 나오는 걸 너무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나와야 올라감에 따라서 분할 매도해서 비중 없으신 분들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조정 없으면 현대차 뭐 기아 나중에 보면 뭐 수배 수십 프로 올라갔지만 정작 내 계좌에 수익 안 남는 그런 현상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 말씀 굉장히 진짜 상식적이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측면에서 아니 투수 입장에서 노이트 노럴이나 퍼펙트 게임이라는 것은 뭐 평생에 한두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9회 1사까지 내가 지금 노이트 노럴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안타 맞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안타를 맞았다기보단 좀 수비 상황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내 말은 오늘 내일만 버티면 네. 최고 기록인데 최장 연속 그렇죠. 코스피 5천 플러스 나중에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코스피 5천뿐만 아니라 14 내지는 15 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9회 1사에서 이거 남은 타자 둘을 다 잡아내야 돼. 저는 충분히 오늘 약간 한 2, 3거래일 정도만 좀 쉬면 그리고 유럽에서의 반응만 나쁘지 않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의 조정을 보면서 저는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매수 가격에 따라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언저리에서도 안 사셨던 분들이 어제 같은 장대 양봉을 보고 과감하게 진입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익이 난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속도감이 있는 자동차라든지 로봇으로 옮겨오는데 설마 한 번은 밀리겠지 했다가 그 밀림이 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이 확 쏠려버리게 되다 보니 어제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약간의 실수는 했지만 추후에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됐을 때는 실수를 좀 줄여가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셔야지 어제 괜히 샀어 오늘 더 살까 오늘 왜 빠져 이건 이미 저는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펀더멘탈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바뀐 거 없다. 네. 어제 유럽이 1%대 뭐 이렇게 하락을 했고 결국은 이제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이제 관세 관련 그렇죠. 갈등, 네. 그린란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어요. 어제 미국 자하고 놀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지선물 흐름은 계속해서 뭐 한 1%대
초중반이에요. S&P하고 나스닥이 조금 더 큰데 그리고 빅스가 자꾸 올라가고 이런데 오늘 밤 뉴욕장이 열리기 전까지 뭔가 좀 시장을 누르던 재료의 변화가 오든지 아니면 뉴욕장이 밀리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큰 타격을 안 받든지.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요소가 또 네. 환율인데 환율? 환율도 도와주질 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네, 행사가 예, 이번 주에 예. 진행을 합니다. 지금 오늘이 20일인데 내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7시 반에 젠스낭 CEO의 인터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쯤일 겁니다. 아마 미국의 주식 시장을 코앞에 두고 네. 트럼프 연설이 좀 있어요. 내일 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네. 물론 내일 열어봐야 알겠지만 주말 사이에 나왔던 그린란드 쪽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갑작스럽게 수그러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할 게 아니라 트럼프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EU가 이제 긴급회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EU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지금까지는 어르고 달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그린란드 사태는 EU에서도 물러날 수 없는 포인트다 보니 만약 EU에서 강경한 대책이 22일 날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어제도 빠졌고,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휴장이라서 오늘 아마 한 번에 좀 밀릴 거고, 그다음에 내일은 약간의 좀 브레이킹, 그다음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로 넘어갈 때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그 여파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매매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냐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 100주라면 뭐 50주, 70주 매도할 건 아니고요. 20주에서 30주 정도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언제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 저는 이번 주에 22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기다렸다가 EU에서 강경한 대응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는 안 할 생각이고 만약 EU에서 조금은 봉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 오늘 조금 덜어냈던 걸 다시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그렇게 잡았다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원쳐 볼 것이냐라고 했었을 땐 1순위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 네. 그러니까 반도체와 그 로봇은 왜 안 보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는 관세에 대한 것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미래의 성장성은 워낙 좋게 보지만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게 1분기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4분기 예,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다수의 로봇주들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졌는데 알맹이는 왜 이렇게 작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안 좋다라기보단 그들은 조금 더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공통적으로 지원 아닌 지원을 해주는 쪽은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언급도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이 에너지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그리고 가장 좋은 쪽으로는 오늘도 원전 쪽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이유도 거기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지금은 합리적인 순서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반도체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 언급드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대차, 기아는 안 좋다기보단 기술적인 타이밍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각도, 최근에 그 현대차, 기아가 원래 머물렀던 가격대를 다 지우고 지금의 현재 가격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PER, PBR 전 세계 글로벌 경쟁사보다 낮다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에 따른 피로도가 시장에 노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은 해주고 다시 담아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네요. 네이버 카카오.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던 쪽이잖아요. 네. 예. 이제 좀 올라갈 타이밍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는 본인들이 깔아준 판을 지금 엎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AI 국가대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네. 원래 여러 기업들 중에 한 기업만 떨어지는 걸로 예견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네이버하고 NC를 한 번에 저는 떨어뜨렸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게 단순히 그냥 반발 매수세지 카카오와 네이버가 정말 좋은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없으신 분들 중에 이제는 시장이 쉬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네. 그럼 네이버 카카오를 움직여볼까?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까지 주도 업종을 만약 이어받아서 시세가 날 종목이 날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가장 확률 높은 게 제약바이오 혹은 2차 전지인데 요새 시장 분위기가 5분, 10분 만에 확확 막 맞아요. 바뀌다 네. 보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더 좋습니다 혹은 2차 전지가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10시 이후까지 흐름을 보고 대형주들 중에 힘이 좀 쏠리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네이버 카카오는 종목군도 너무 작고 올라갈 만한 명분 자체가 아직은 좀 모자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이제 현대차 들어가는 종목들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김태승 본부장 저 기아 주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진짜 이게 엄청났네. 저도 이해는 조금 어려운데 예. 현대차에서 만약 만드는 로봇들이 산업용으로 이렇게 모듈이 돼가지고 예. 기아에 넘길 때는 당연히 다른 쪽보다는 또 저렴하게 넘어가긴 하겠죠. 네. 그로 인해서 다른 생산 라인들보다 효과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아의 주가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적이라기보단 현대차를 쫓아가자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더 많이 투영된 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기아와 현대는 거의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현대 가는데 기아가 따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지분 가치에 따른 수혜를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 글로벌 합작법인 HMG 글로벌에 그렇죠. 여기가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지분 가치에 따른 수혜도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현대차, 현대 위아 순으로 이게 돌아간 그러한 상황이라 지금 화면에 친절하게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투자자는 정의선 회장님이 정의선 아닐까. 회장. 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네, 비중이 직접적으로 제일 높으니까. 베팅도 하셨고 해서. 네. 아무튼 종합적으로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일정이 지금 빠르면 올해 상반기도 지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그 뉴스빨이 좀 받쳐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조정이 나오면 나도 이번엔 현대차를 사야지라는 투자 심리가 이미 깔려 있는 상황이라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은 깊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대신에 기간적인 조정에 따른 피로도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향후 뭐 상장 여부나 이 현대차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성패 여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은 걸려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 정의선 회장 보스턴 다이내믹스 저거 이렇게 몇 군데 주인 거치도 나서 이제 매물 나왔을 때 살 때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게 많았죠. 되겠습니까 네. 회장님 이런 분위기였는데 정 회장께서 밀어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늘 뭐 재벌 어쩌고 합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가능해 보이는 쪽에 HD와 한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두 그룹이 지금 불을 예. 품고 있는 상황이라 뭐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불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정말 좋은 선택들이었고 그 좋은 선택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라인을 이용해서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생산을 하게 될 경우 네. 현대차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하는 대로 주문형 반도체처럼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에서 찍어내듯이 만들게 되면 그만큼 분량률이 적고 수율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팔듯이 1인 1자동차 혹은 1가구 1로봇처럼 합리적인 로봇 가격들이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지금 당장은 앞으로 커져 나갈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이게 라인화되고 모듈화돼서 생산에 최적화가 되면 그때는 가격 경쟁력까지도 혹은 시장 점유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는 완벽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사업 분야라. 그러니까 아예 기존에 하던 산업과 지금 하고자 하는 산업의 결이 다르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유사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에너지 쪽은 또 네. 어쨌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럼 에너지도 그럼 원전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력 쪽을 보는 게 더 빠를까요? 근데 이게 사실 둘 중에 순위를 나누는 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너희들이 만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왜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기업 이미지도 챙기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들어주면서 윈윈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잖아요. 네네. 본인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 공기업, 그러니까 나라에서 투자를 할 때보다 사기업에서 투자를 하면 뭐가 더 좋냐면 속도감이 빠릅니다. 그러면 속도감이 빠르다라는 건 우리나라 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을 엄청나게 따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게 기술 경쟁력화 되어 가는 부분이라 저는 우리나라 전력기기주들 중에 지금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그리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아무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에너지원 중엔 일단 1차적으로 지금은 표면적으로 원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원전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뭐 달기제도 원자로를 짓겠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먼 미래긴 먼 미래인 것 합니다만. 같고요. 예. 지금 당장 SMR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좌하고 있는 BHI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한전 기술까지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안 좋다 좋다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 국내 대형 원전 보수 설비 관련 기업들이 움직였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우진이라든지 우리기술과 같은. 근데 이게 왜 움직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에너지 종합 상사들 중에 올라간 쪽이 있고 떨어진 쪽이 있습니다. 올라간 쪽은 6% 7% 급등을 했는데 떨어진 쪽은 9% 10% 급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에너지 종합 상사 중에 남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받아와서 사는 쪽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자체적으로 보수 설비 관련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보수 설비 관련한 사업부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것을 대입했을 때 원전 안에서 보수 설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은 더 좋았다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제가 현대차, 기아 얘기하다가 네. HD나 한화도 마찬가지다. 뭔가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네. 이제 결단력 있는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이 빛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보니까 그래 도매금으로 움직인다 그럴까? 한때 HD 같이 움직였고 네. 뭐 요즘은 한화자 붙었으면 같이 움직였고 현대차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도 말씀하셨고 전선 전기 전력 쪽이냐 원전 쪽이냐도 하셨는데 어떻게 김 본부장 요새 LS 그룹주들 한번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 투자를 한다면 LS에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는 기업의 분위기와 네. 약간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 인터뷰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너 쪽에서 나오는 인터뷰는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서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좀 뉴스들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외하고 그냥 본업으로만 놓고 그러니까 LS라고 하는 기업의 현재 기술력이라든지 본업의 펀더멘탈만 가지고 놓고 보면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LS 일렉트릭이 드디어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점유율이 늘어났다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전선 쪽과 협업을,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확 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S예요. 더군다나 금, 은 가격 예. 그리고 구리 가격 올릴 때 이 구리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구리를 많이 사용하는 또 그룹사가 현재로는 LS입니다. 아, 예. 네, 그렇기에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지주사
이제 하나도 올라가고 HD 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안 올라가던 LG까지 요새 지금 등락률에 올리는 거 보면서 지주사 찾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LS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ESS 쪽 이쪽은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오늘도 그렇고 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또 에코프로 그룹주도 괜찮고 앞서서도 이제 앞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 바이오 2차 전지 이쪽도 좀 괜찮다 말씀 주셨잖아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만 놓고 보면 탄산리튬 가격의 시세가 꽤 괜찮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금, 은, 구리, 탄산리튬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오늘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는 며칠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ESS 에너지 관련해서 갑자기 좋은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예. 오늘 그동안에 잘 가던 쪽이 무너지니까 반대급부로 지금 단순히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는 거냐는 저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렇다 할 명분을 제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행사나 이벤트 있으면 무조건 관련주 뜨잖아요. 다보스 포럼 관련주는 없을까요? 아니면 뭐 그린란드 관련주. 그린란드 관련해서는 이게 시장에는 그렇게 안 좋아요. 시장에는 안 좋지만 만약에 그게 좀 트럼프 입맛대로 가게 되면 결국 돌고 돌아 한화 시스템, 그러니까 골든돔, 요격 시스템 쪽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이동을 해야 되는 HD 현대중공업을 보는 게 가장 또 낫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우리도 오늘 한파 왔잖아요. 예. 유럽도 이번 주에 엄청 추웠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급등했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